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연일 들려오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우울하시고 지금 기분도 많이 축 처져 계실 거예요. 증시도 거기에 또 따라 지금 오늘 장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우울한 기분 느낄 때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은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걷기 같은 운동을 하게 된다면 염증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걷기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도 내일부터 하루에 한 30분씩 걸어볼까요? 그러긴 싫고요. 자, 우울증이 찾아올 겨를이 없을 만큼 상당히 흥미진진한 막상막하 투맨쇼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는요, 02-4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 종목 3당 신청 게시판에 그 어떤 것이든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를 확 늘려드리고 그 우울증까지 확 날려드릴 만한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뉴스를 쭉 살펴보고 왔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뉴스가 바로 1분기 GDP가 작년 대비 3.9% 성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올라올 것이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다. 이런 얘기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GDP 성장률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결국은 경기 지표가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하나의 지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가 조금 상반되게 이제 보이는 게 1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는 것,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비 증가율은 곧 이제 회복되면서 경기 어떤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 참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요. 거래소 시장도 보게 되면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 대표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뭐 삼성전자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다른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뭐 대형주들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좀 성장을 했었었고요.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일단 뭐 나름대로 좀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나름대로 이 2분기 때, 이 1분기 이후의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게 본다면,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고, 조정 시, 즉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1950선 밑으로는 밀려내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기껏 빠져봤자 2% 정도 조금 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까지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훈 매트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저는 뭐 간략하게 좀 줄여드리자면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쯤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간이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이제 건전한 조정이 아니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지금 자 이제 실적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해마다 나왔던 얘기가 1분기만 되면 1분기 실적이 항상 최악이었다. 2, 3, 4분기 때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실적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늘 1분기가 끝난 여기 4월 달쯤에는 늘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진짜 다릅니다. 왜냐하면 1분기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점이 지금 그 장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과 이제 모든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즉 경기 지표의 호전에 대한 부분들의 신호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번에도 또 속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현명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전한 상승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지금 140만 원입니다. 근데 그 140만 원 회복했는데, 자, 이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가게 된다면 지표가 이제 호전이 되는 내용인데, 삼성전자 140만 원 이상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종가 기준은 뭐 140만 원 안착을 일단 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증권사 쪽이나 아니면은 뭐 TV를 보거나 항상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제일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 때는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 경기 지표가 호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삼성전자에서 판매가 되는 이 제품들이 좀 많이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급하게 장이 회복됐을 때가 이제 주도적 업황이 전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전차 업종이 갑자기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장이 다 회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전차 업종이 주도주구를 이뤄가면서 전체적인 대형주의 상승장을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단지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해석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가장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래 대금에 대한 부재입니다. 아직까지도 4조 원이 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차별화, 즉 전차 쪽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중소형 섹터 쪽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중소형 상승장이었습니다. 상승장이었는데 지금 계속 오를 수 없다 보니까 형이 좀 덜 늦게 올라와요. 그죠? 형이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잠깐 쉬어가죠. 그죠?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 만큼 쉬어갈 때 결국은 더 담아야 되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장 이제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첫 번째 종목 다나와인데요. 이 다나와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나와가 상장되고 난 이후 지금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상승세는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우리 정지현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나와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네, 다나와가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 뭐 기관 쪽이 됐든 외국인 쪽이 됐든 많이 샀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속을 좀 짚어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로 얼마 전이었었죠. KB투자 쪽에서 지분 취득 신고를 했습니다. 5%가 넘는 그런 부분들 지분을 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좀 취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중고차 사이트죠. 중고차에 대한 사업 부분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주가, 종목군들의 주가가 나름대로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나와 쪽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적으로 중고차 쪽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신규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문자 수도 나름대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다나와의 상승을 소비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물건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뚜렷한 좀 구시대적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똑같은 제품을 가장 싸게 사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나와가 그러므로 인기가 좀 있어졌고, 그리고 지금 다나와의 어떤 이런 소비 유통 구조 혁신이죠. 어떻게 보면 자, 가게가 있어야 유통회사가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유통업체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 검색만 되게끔 해놓으면 바로 자기 제품들이 이 다나와에서 검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즉 온라인 유통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놨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도 이런 가격 비교 지금 한참 열풍 중입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쿠폰모아라든가 쿠차 뭐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다나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온라인 유통 쪽에서의 가장 먼저 선두주자이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인지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지금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 이 신규 사업 부분만 아니라면, 지금 너무나 가격 경쟁력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이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나와부터 시작해서 에누리닷컴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들, 심지어 네이버에서도 다 가격 비교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은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정재현 전문가님, 네. 이게 따라가도 될까요? 저는 월체에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준다면 저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항상 이 11,000원짜리대를 넘어서기가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이 자리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건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PBR 이제 한 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버블은 좀 끼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 조명 지주네요. 이 우리 조명 지주는
이제 그 시장 화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마트 전구 쪽인데요. 이 스마트 전구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필룩스라든가 유양 DMU, 그리고 이 우리 조명지주가 가격 제한법까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스마트 전구 도대체 우리가 이걸 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며 이게 시장 성장성이 계속 있는지를 한번 우리 정지훈 멘토님께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테마성 흐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사물 인터넷과 엮어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몇몇 종목군들이 뭐 상한가까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일단 미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좀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이 테마군이 형성됐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지주 같은 경우도 좀 좋은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단기 순이익으로 보기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전까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테마의 흐름들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뭐 일단 모멘텀을 좀 보게 된다면 뭐 자산 이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5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투자나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으나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재훈 멘토님과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스마트 전구라는 게 향후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스마트 전구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제가 열이 받았어요. 그죠? 화가 막 났단 말입니다. 요 뿔처럼 만든 전구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스마트 전구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쪽에 어떤 무식한 개념이 아니고, 자, 만약에 혈압이 갑자기 상승을 하고 높아졌다.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 했을 때 이 시계에서 LED 조명이 반짝반짝반짝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스마트 전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 전구는 각종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는데요. 이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아웃될 때쯤 되면 불이 깜빡깜빡깜빡거립니다. 그것 역시 스마트 전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전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강한 테마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조정 시의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국제강인데요. 아이고, 한숨부터 나오네요. 그죠? 네. 기존 주수 대비 지금 40% 가까이 되는 유상증자입니다. 당연히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주주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갑자기 뜬금없이 전일, 오후, 장이 마치고 난 이후에 도둑공시처럼 나와버렸습니다. 유상증자가. 그러니까 오늘 점 하한가가 갔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유조차 없었죠. 그죠? 요새 사실 이런 도둑공시에 대한 부분들 금감원에서 분명히 좀 조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왜 장 후반에 꼭 나와야 되는 건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 키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내내, 이런 어떤 중국의 투자 부분, 텐센트라는 곳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를 고가를 만들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그런데 딱 장이 끝나고 바로 공시가 나왔죠. 텐센트한테 투자받을 그게 없다. 의향이 없다라는 공시가 딱 도둑공시처럼 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도둑공시에 의해서 건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동국제강도 많이 떨어져 있는 관점에서 갑자기 도둑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도둑공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우리 정재훈 멘토님 얘기 좀, 이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일단 여러 가지 좀 요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주주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도 트레이딩을 하건 안 하건 간에는
그 투자자입니다. 일단 주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이 다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부채 총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011년도 때까지는 부채 총계가 지금 7조가 가까이가 됐었는데 부채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에서 이 부분들 유상증자를 좀 했어야 됐는가라는 좀 생각,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결국엔 부채는 좀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자산을 좀 매각을 해서 부채를 좀 갚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좀 더 세밀히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일단 부채 총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점하한가까지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장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행이다라고 좀 싶은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다소 좀 위안거리 좀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투신 쪽에서 거의 뭐 19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23만 주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뭐 크게 밀려서 출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역별 종목군을 일단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발 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투자 문화가 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도둑공시는 좀 근절되어야 된다는 말씀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톨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5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에코플라스틱 1.12% 상승 마감하면서 손실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츠와 영보화학 이 두 종목을 어제 매도 의견 주셨죠. 오늘장 시초가에 매도가 되면서 하츠는 마이너스 4.1%로 영보화학은 마이너스 0.7%의 손실로 확정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세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김선윤 멘토의 SM 종목이 오늘 장중 익절가 49,000원을 터치하면서 3.6%의 확정 수익률로 매도 처리가 됐는데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노 멘토의 쌍용차가 30.8%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29.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9.3%를, 그 뒤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17.7%로 5위를 지켜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웍스가 69.5%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90.1%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0%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조민규 멘토가 48.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위는 예병구 멘토가 41%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3위네요. 누적 수익률. 그런데 정전 멘토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곧 따라잡을 거예요. 원래 좀 이 뚱뚱한 사람들이 가속력이 잘 안 붙습니다. 이 가속만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자, 이제 그 따라잡을 만한,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바로 AS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텍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텍은 지금 실적과 맞물려서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들고 계신 분은, 자, 손절가 제가 높여놨죠. 그죠?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편입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히든카드를 제시해드렸으니까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편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일동제약을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이요. 좀 더디게 움직여요, 지금. 너무 더디게 움직여서 일단, 탄력 둔화의 부분도 있고, 포트폴리오 편입을 위해서 일동제약을 지금, 일단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그래서, 일동제약만 간략하게 제가 AS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지금 편입한 이후로 계속 조금 행보기관이에요. 조금 올라왔다가 결국은 또다시 빠지고 또다시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강한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 다음에 긴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박스권, 즉 강력한 박스권이 아닌 약한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했지만 자 박스권 상단 부분이 14,500원대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4,500원대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저는 편입 준비로 인해서 일단은 종목에서 편입을 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이 일동제약이라는 좋은 종목을 또 대신할 만한 더 나은 종목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예 사조네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참치입니다. 예, 대강 나오죠, 그죠? 사조 나오고 참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킨팩입니다. 자, 이 스킨 위에 즉 살 위에 감는 팩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조. 이 사조는 사조 그룹이 많이 있죠, 그죠? 사조 그룹 내에 한 회사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조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드렸고요. 최근에 보면 참치 횟집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참치회를 좋아하고 남성분들도 참치회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칼로리를 많은 칼로리가 있는 음식보다는 칼로리 양이 적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이 참치라는 음식이 어떤 지금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시대적 화두에서 여성분들에게도 입맛이 깔끔한 이런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치회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거죠. 그 점도 여러분들 키워드로 잡아드린 부분이에요. 자, 이 세 번째 스킨팩은 뭐냐면 이 피부에 둘둘 감는 팩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새로운 방식의 포장 방식이에요. 스킨팩인데 진공 포장 방식인데 이게 예전에는 육류 쪽에서만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류 쪽에서도 이 스킨팩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공기를 빼고 약간의 얼음과 진공 상태에서 얼음과 함께 이 포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치도 포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즉 그래서 이래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시스템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인기를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히든 카드는요. 바로 네,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 시푸드. 예. 사실 여러분들 이 육지 출신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저는 이 경상북도 청도라는 아주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산물 그다음에 야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푸드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이 시푸드가 요새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즉 스태미나 음식이 되기도 하고 다이어트 음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참치회에 대한 인기도가 지금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가 바로 수산 스킨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레시 피쉬라고 해서 신선한 생선이라는 얘기죠. 그죠? 신선한 생선이 자, 이렇게 진공 포장으로 딱 포장이 되면서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까지 갈 수 있는 즉 새로운 포장 방식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산물들을 이런 진공 포장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 가공 유통 쪽에서의 어떤 선두주자격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공팩의 어떤 부분이 오히려 판매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조 해참치의 프랜차이즈입니다.
지금 사조회 참치가 전국 곳곳마다 프랜차이즈가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 쪽에서는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회 참치가 각각 동네, 즉 동별로 이제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 결과적으로 이 사조회 가격이 사조에서 생각하는 횟감용 참치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겠죠. 왜? 이런 참치 횟집들이 그것도 이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동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사조 회참치 프랜차이즈 내부예요. 여성분들이 딱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깔끔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이 조명, 화려한 조명, 자, 이런 것들이 참치의 색깔을 더욱더 곱게 보이게 만들고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사조 회참치 타운을, 남성분들, 여성분들, 여자분들이 좋아하니까 뭐 당연히 남성분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이 사조 회참치에 보면요. 야, 요 사조김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조식품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 사조라는 시푸드가, 이 시푸드가 굉장히, 좀, 이제 동사가 좀 갈 수 있겠구나. 그 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 요 참치회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죠? 맛있겠습니다. 요거 생각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자, 요거, 소주 한 잔 생각나게 만드는 사조 참치회입니다. 이 참치회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래 나오니까 아마 많은 가격대도 좀 높고,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먹는 거 위주로 갔습니다. 아이고,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거 위주로 좀 갔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바로, 사조 시푸드의, 동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좀,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 최근에 들어와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 주가가 요렇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게 싹 달려 올라오는 자리에서 지금 조우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강한 반등세가 좀 나왔죠. 그죠? 강한 반등세가 한 1.96%. 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약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게 어떤 자리대냐 하면,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게 밀렸던 자리대예요. 전에 밀렸던 자리대가 이제는 여기서 싹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까지는 노래 한번 볼 수 있다는 게 생각이겠죠. 그죠? 7,000 바로 300원대 부근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6,230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종가를 매수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일단은 7,300원대 부근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살짝 아래인 가격대인 7,180원 잡아드릴게요. 목표가, 예각기법에서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자, 손절가가 중요하죠. 손절가는 5,81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5,810원이 깨지면 5,500원대 이하로 살짝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가 또 새로운 매수 구간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히든카드로 제시해드린 사조 시푸드였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 일단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일단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시초가의 두 종목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하츠하고 영보화학을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각각 4% 그리고 0.7%의 손실로 일단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격이 과다하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을 대부분 같은 섹터에 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마네트웍스가 69.5%입니다. 일단 상당히 좀 높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린 부분들은요. 일단 기관 수급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드렸던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네트웍스도 중국 시장에 대해 진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름대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내일 제안을 해드려야 될 종목 우선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성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외 수주가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규 고객입니다. 이렇게 좀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실적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하다가 한 2,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실적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 즉 바닥을 좀 다지고 돌아서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요. 해외 수주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일본 바로 옆 나라죠. 일본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해외 수출을 좀 했었는데요. 새로운 이 성장 먹거리로 일단 다른 쪽에, 즉,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고객입니다.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클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자 하는 종목은요. 자,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왜 다산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왔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통신 장비 쪽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했었죠. 일단, 올해 조금 시간을 지나서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장비 쪽이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통신 장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통신 장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LTE까지 보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당장의 먹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지 다른 해외에 좀 나가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속도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놓고 보게 된다면 아마도 충분한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적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이나 이 솔루션을 큰 틀로 해서 모바일 솔루션, 그 다음에 단말기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 부분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다음 부분들의 향후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사업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을 포함을 해서 총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국방용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용 통신이나 솔루션, 그 다음에 차량용,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에 따른 통신까지, 즉 핫 네트워크 장비를 통틀어서 분야를 좀 더 확장을 시킬 그럴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를 보시게 된다면 좌측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객사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NTT라든가 LG U+, KT, SK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대부분의 고객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국가 쪽에 수출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신규 고객이라고요. 지금 이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뱅크가 해외 미국 기업을 하나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규 고객, 인수를 한 기업에서 신규 고객 쪽으로 매출처를 좀 확보를 해 나간다면 이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런 실적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만 쪽에 이제 진출했습니다. 대만의 법인을 좀 설립을 했었죠. 대만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 장비 수주나 이런 부분들, 첫 계약에 90억이 넘는 계약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일단 디딤돌을 얹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인터넷 스위치 부분들이 약 29%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솔루션 같은 부분들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조그맣게 TPS 솔루션이라든가 모바일 쪽에 약 한 27%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하게 좀 매출 비중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 즉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큰 세 개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 KT라든가 SK브로드밴드, LG U+, 이 이외에 50%가 조금 넘지만 지금 수출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고 그 진출 속도 또한 가속도가 붙는다라면 나름대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들 실적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매출액에 대한 증가, 2012년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찍고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자, 7,200원대 그 전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틀의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금만 있으면 정배열권역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241선을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6,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는요, 6,000원 이하권역으로만 매수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800원 단기적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트였습니다. 예, 막상막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새우테크가 좀 궁금해서요. 예, 새우테크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요? 매수가요? 예, 예. 3,520원이요. 3,520원이고,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몰빵을 했어요. 아우, 몰빵. 화끈하세요. 자, 몰빵. 일단 새우테크요. 지금 최근에 모멘텀 때문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예, 예. 지금은 소폭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요 새우테크를 딱 한번 살펴보시면, 자, 오늘의 지지대 여기 즉 3,490원 부근이,
주봉상에서의 지금 들고 있는 5위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주봉상에서. 그 다음에 월봉상도, 일봉상도 보시게 되면 22평의 지지를 받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요 지지선 위, 즉 22평 위로 올려놨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이 되게 중요해요. 이 종목은. 내일 만약에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잡지 못하면 이 상황에서 계속 긴 횡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여기 강하게 상승하지 않으면요. 조금 수익 보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래야 돼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새우테크 실적 발표가 언제 정도 되겠어요? 새우테크는 지금 실적 발표가 요거 조금 더 있어야 될걸요. 요게 이게 보통 중소형주들은 조금 실적 발표가 늦습니다. 대형주 발표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이제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건 근데 실적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 아닌데요. 근데 실적 때 다시 한번 뛰를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꼬꾸라지죠. 그러나요? 예. 실적 때문에 뛴 게 아니에요. 실적 때문에 뛰었으면 실적 부분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다가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면 혹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실적 때문에 올라온 것도 아닌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거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꼬꾸라집니다. 그건 오히려 더 그건 좀 잘못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적보다는 지금 모멘텀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예. 그러니까 내일 잘 대응하세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웰크론이요. 웰크론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265원이요. 2,265원이요? 네, 비중은요? 20%예요. 20%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5% 정도 수익 중이신가요? 2,625원인가 봐요. 2,625원? 네네. 그럼 오늘 매수가신데 맞으세요? 2,625원이 오늘 종가거든요? 네네, 그런가 봐요. 그 가격이 맞으세요? 네네. 일단 웰크로를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좀 있으세요? 어느 전문가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네.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웰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슬슬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내수 섹터, 지금 내부 소비재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79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50억 가까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100%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정말 그럴지의 여부는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실적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마도 3,000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기관 쪽에서는 금융시장 쪽이 좀 약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 쪽이 반대로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2,900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대에서는 일단 매차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00원 정도 때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좀 차익을 하시고 1차적으로 2,900원 자리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차적으로 그 자리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약 한 3,200원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900원에 20%니까 그 10% 파시고요. 네네. 네, 3,100원에 다시 그거 가지고 계신 거를 다 매도를 하시면 돼요. 아우, 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2,500원 부분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으니까요. 네네. 그까지는 좀 보시고 만약에 2,500원이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네. 네네. 아시겠죠?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매우 투자하시고요. 존경하는 전문가님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인데요. 제가 그 MDS 테크를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카, 즉 자동차용 인베디드 시스템, 그 스마트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MDS 테크가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지금, 피인수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매수가 21,000원이시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바로 19,000원 초반대였죠. 그 초반대에서 지금 이제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손절선을 잘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5,000원 정도의 손절선 잡아놓으시고 계속 추가적인 추세 상승 곡선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0원이 되고 23,000원 이상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마쳐봤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시청자 여러분, 자, 조금 더 활기를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활기를 내셔야 주식시장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죠? 꼭 좀 참고하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즐거운 수익 내러 오세요.